1기가 데이터 쓸 때 3.6kg의 CO2가 방출됩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그래서 지금 보통 한 하루에 나 저기서 패배다. 나 저기서 패배자가 되었다. 두 분 지금도 쓰고 계세요. 그렇죠. 와. 여러분 그래도 끄면 안 돼요. 끄면 안 돼. 하지 마세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텀블러를 많이 쓰는 이유가 텀블러를 쓰면 이제 정말 환경이 보호될까라는 생각으로 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를 이번에 말씀드리면서 저는 요거 2년째 쓰고 있어요. 베스트. 최소 1년 이상 쓰셔야 됩니다. 2년째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텀블러를 너무 많이 사다 보니까 한 달 썼다가 또 바꾸고 그런 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좀 안 좋습니다. 이 텀블러가 저희 아내가 요번에 발렌타인 MD 2월 달에 발렌타인 MD 행사하면서 저게 나와서 네. 좀 아침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7시에 딱 맞춰가 줄 서서 사온 텀블러거든요. 진짜? 네, 요게 정말 탄소 배출이 얼마나 될지를 제가 대충 계산해 봤어요. 제가 좀 성분을 좀 분석해 봤는데 네. 용기는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인 거, 철제인 거죠. 네. 근데 외장은 페인트로 돼 있고 빨대도 플라스틱, 저 곰돌이 장식도 플라스틱이랑 실리콘. 그래서 저것만 다 해서 진짜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600g CO2가 저걸 만들 때 나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아이고야.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저게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예쁜 포장 박스에 담아 오더라고요. 그 약간 스타벅스 종이백에. 네. 그 종이백을 만들 때도 또 CO2가 나와요. 저 CO2도 한 30g. 그 다음에 중국에서 만들겠죠, 당연히. 중국에서 배 타고 이제 차 타고 스타벅스 매장까지 오잖아요. 저 때도 한 50g 정도 나온다 보면 됩니다. 총 한 700g 정도 CO2가 내가 저거를 집는 순간 배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680g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저거 고기 4인분이에요. 아, 그렇죠. 맞죠? 중량으로 보면. 네, 중량으로만 보면 네. 그 무게가 CO2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사실은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훨씬 더 고기 어마어마하게 4인분이에요. 느껴져요. 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쓰는 일회용 용기는 의외로 탄소가 덜 나옵니다. 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가볍고 얇게 만들잖아요. 네. 그리고 부자재도 별로 안 들어가고. 네. 그래서 저 용기는 페트병이고 빨대는 이제 폴리프로필렌이니까 뭐 엄청 얇으니까 20g 나오고 저것도 그냥 저희가 종이 홀더나 캐리어를 썼을 때 15g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배송할 때도 탄소 배출이 작은 게 가볍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이 싣고 올 수 있으니까 개당 탄소 배출은 적어요. 그래서 1g 정도. 저는 저거 사면은 홀더 안 써요. 아, 좋아요. 슬리브. 슬립, 맞아. 맞아. 네. 슬립 안 써요. 계속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 네. 슬리브. 슬립을 안 쓰고 네. 저는 미국에서 오래 생활을 했잖아요. 네네. 단 한 번도 슬립을 주지를 않아요, 아예. 아, 미국에서는. 맞아요. 네. 뜨거우니까 주는 거예요, 사실은. 뜨거우니까 잡을 맞아요. 때 그거를 하라고 주는 건데. 차가울 때 주지 않죠. 차가울 때 안 줘요. 근데 한국은 다 차가울 때.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안 쓰는 것도 불편하지 않아요, 지금도. 네. 근데 다 쓰더라고요. 저는 저 슬리브를 가능하면 안 썼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것만 안 써도 탄소 배출이 엄청 줄어듭니다. 이 여러분들도 조금씩 적응해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텀블러를 썼을 때랑 이제 그냥 일회용 썼을 때랑 비교해 봤을 때 와, 근데 어마어마하다. 네, 처음 쓸 때는 당연히 텀블러가 많이 배출하지만 우리는 이걸 한 번 쓰고 버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씻을 때 우리가 물 쓰고 세했으니까 한 1g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또 폐기할 때도 그냥 페트병보다는 많이 폐기 비용이 드니까 한 700g 정도의 CO2가 나오니까 최소 우리는 20번 이상은 써야 일회용을 안 쓴 것과 똑같은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아, 똑같은 거죠. 안 쓴 거랑 똑같은 똑같은 거죠. 거, 똑같은 거. 그렇죠. 최소. 최소는 최소. 넘겼다. 근데 네. 이제 이건 탄소 배출 관점인 거고 네. 우리가 물질 순환 관점에서는 평생 써야죠. 평생 그러니까 최소 1년 정도는 써줘야 네. 메리트가 있다 보면 됩니다. 텀블러 하나에 네. 1년. 정말 소중히 다뤄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 한 달 정도 쓰면 20번 쓰는 거니까 한 달 쓰면은 이제 동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전기차랑 내연차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의외로 전기차가 만들 때 탄소가 더 들어갑니다. 오! 왜냐하면 저 배터리를 만들 때 정말 많은 양의 탄소가 발생하거든요. 배터리가 또 엄청 비싼 것들 쓰잖아요, 그죠? 많은 것들이 또 집적돼 있고 그 반면에 내연기관차는 정말 많이 최적화가 돼가지고 부품이 별로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고장도 덜 나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전기차를 타서 보통 한 3, 4년 타고 바꾸는 것처럼 해버리면은 오히려 탄소가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아무리 주행할 때 탄소가 덜 배출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주행할 때 배출되는 탄소 저감을 얻으려고 하면은 최소 한 10년 정도, 15만 킬로 정도는 타줘야 아 진짜? 한번 타서 지금 테슬라 사신 분들 한 10년은 타줘야 네. 이제 내가 정말 기여한 거죠. 10년을
기어는 타셔야 됩니다. 테슬라 나온 지가 10년이 안 됐잖아요. 아직 기여는 못 하고 있죠. 충격인데 이거는. 10년 정도 타면 이제 휘발유 차보다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탄소 배출량이. 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쓸 때만 탄소 배출을 항상 생각해 와서 이거는 텀블러는 좋고 전기차는 좋고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만들 때부터 폐기할 때까지 싹 다를 다 고려해야 되는 게 지금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우리는 지금 환경 정가정 평가라고 합니다. 와. LCA, Life Cycle Assessment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요즘에는 탄소 배출 기준을 다 이렇게 산정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탄소 배출이 됩니다. 왜냐면은 그냥 키우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비료도 뿌리고 먹이도 줘야 되니까 쓰는데 네. 소고기 먹을 때 맞아요. 소고기가 키울 때 방구 내고 네. 네. 사료 많이 먹고 그렇죠. 그래서 소고기 1kg 먹으면 우리가 26kg의 CO2를 배출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서울에서 대전 한번 간 거예요. 소고기 1kg 먹으면. 어. 소고기를 안 먹는 게 진짜 중요하고 그다음에 네. 양고기도 마찬가지로 물과 사료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좀 탄소 배출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제일 탄소 배출이 적게 되는 음식은 한식입니다. 아, 고기 없이 와. 된장, 나물 이런 거. 아 절밥! 아, 그렇죠. 절밥. 절밥! 보살이 돼야 되겠네. 예. 그리고 우리가 한식을 먹으면은 여기 강남 스튜디오에서 양재까지 한번 가는 거예요. 그 탄소 배출량이. 와. 그다음에 치킨을 먹잖아요. 근데 치킨은 또 닭은 의외로 또 많이 동시에 사육되고 빠르게 커서 의외로 탄소 배출량이 좀 적어요. 어허. 소고기보다는. 그래서 치킨이 의외로 적어요. 그래서 한 판교까지 네. 치킨 한 마리 뜯으면은. 근데 네. 이제 소고기가 들어 햄버거 먹는다. 그러면은 방출이 많이 되는 거죠. 어, 햄버거 하나면 한 수원 정도 갔다 오는 겁니다. 역시 공룡이 최고다. 그러네요. 역시.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탄소 배출이 얼마나 하는지 한번 제가 대충 계산해 봤거든요. 네. 네. 제가 항상 대학원생 때 먹던 루틴을 조금 가지고 와봤는데 오, 한번 구경하도록 하죠. 아침에는 대충 사과랑 커피 한 잔으로 때우고 네. 그다음에 점심은 이제 제육볶음, 그다음에 돈가스 뭐 아. 이런 걸로 이야. 하잖아요. 그래서 3대 그렇죠. 남성 메뉴, 그다음에 네. 달달한 아이스라떼 정도 먹어줘야 되니까. 네. 그러면 고기라 좀 약간 많이 나와요. 우유도 좀 약간 많이 나오고. 네. 아, 그다음 간식도 좀 먹어준 다음에 저녁은 간단하게 햄버거 이러면 소고기 들어가니까 또 많이 나오거든요. 이야. 야식을 뺐다 하더라도 대충 이렇게 먹으면 8kg 정도 CO2가 나오고 1년으로 따지면 3톤. 와. 3톤 배출한 겁니다. 삼시세끼만 먹었는데 1년에 3톤을 배출하는 거야? 아침도 거의 안 먹은 거예요. 그렇죠. 사과만 사과 먹어요. 먹었잖아요. 근데 심지어 일회용기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관점에서잖아요. 그렇죠. 그건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내가 배달시켰으면은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대학 있을 때 배달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었거든요. 와. 커피를 테이크아웃 하지 않았다. 텀블러에 담아갔다는 관점에서 3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핸드폰 보잖아요. 1기가 데이터 쓸 때 3.6kg의 CO2가 방출됩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그래서 지금 보통 한 하루에 아, 한 나 저기서 패배다. 나 저기서 패배자가 되었다. 두 분 지금도 쓰고 계세요. 그렇죠. 와. 예. 지금 여기서도 많은 탄소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영상 피드백하고 막 이럴 때 저는 거의 한 달에 200기가 넘게 아. 200기가 가까이 쓰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끄면 안 돼요. 끄면 안 돼. 하지 마세요. 그렇고 이제 우리가 상업시설을 활용할 때 식당이나 이런 네. 헬스장 네. 그런 데는 오히려 전기를 많이 쓰잖아요. 왜냐하면 조명도 좀 이렇게 갖춰야 되고 에어컨도 틀어야 되니까. 그래서 전기가 많이 쓰인다는 것은 결국 탄소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맞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직장인을 출근할 때 차를 타고 가는 순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게 이제 직장인 평균 출퇴근 거리 18km를 가정해서 3km 정도 나옵니다. 근데 물론 지하철을 타면은 확 줄어요. 0.02km 확 줄긴 해요. 그래서 지하철을 버스를 타는 게 좋습니다. 야, 난 10단에서는 어느 정도 버텼는데 오른쪽에서 대패다. 예, 차도 타고 집도 멀어. 아, 이 텀블러로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완패다. 이런. 저희가 택배로 주고받잖아요. 네. 근데 모든 택배는 곤지암을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 심지어 우리 창고도 곤지암에 있어. 와, 완전 대패다. 택배 한번 받가 올 때마다 저 정도 1kg 정도 나옵니다. 왜냐면 그 박스, 택배 박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만 해도 우리가 한 하루에 17kg, 1년이면 12톤. 그리고 해외여행 한 번씩 갔다 오시잖아요. 그죠? 예. 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일본이요. 후쿠오카. 그러면 한 0.2톤. 0.2톤이요? 뭐 미국도 갔다 오고 아, 일본도 갔다 오고. 미국 한 3톤.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할 때가 제일 많이 뿌려져요. 대기 중에 CO2가. 그래서 아. 오사카는 0.3톤, 그다음에 파리는 한 3톤 정도. 이야. 그래서 아. 1년 치면 한 우리가 한 15톤, 18톤 정도? 어. 네, 18톤 정도 배출한다 보면 돼요. 저번에 한 달 전에 공진님께서 탄소 중립으로 뭔가 하나 방송을 하셨던데 네. 거기 보니까 이제 나무가 CO2 흡수하는 양을 잘 표현해 주셨더라고요. 야. 나무 한 그루가 한 10kg 정도 먹어요. 네. 어. 그럼 우리는 1,800그루 정도 심으면은 18톤 정도 와, 나 식목일을 나무 진짜 네. 열심히 심어야겠다. 열심히 심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실생활에서 하니까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게 탄소 중립을 하려면은 생활 자체가 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가 이미 우리 실생활에 다 뿌리 박혀 있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옷도 어떻게 보면 다 탄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후변화 문제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2022년도에 경제연구원에서 성인을 설문조사한 건데 네. 질병, 전쟁보다 기후변화가 더 중요하다라고 한 건데 한국 사회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는 기후변화보다는 저출산, 양극화가 더 심각하다는 거죠. 당장은 우리 먹고 살고 경제가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뒷전에 있는 뭐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와. 근데 기업들은 더 많은 거죠. 엄청나죠. 우리가 배출하는 거는 장난입니다. 기업들은 이제 화학 공장에서 뭐 100만 톤, 수백만 톤씩 나옵니다. 왜냐면 그게 모여서 우리가 1년에 한 7억 톤 지금 배출하거든요. 약간 난 충격받았어. 저도요. 이렇게까지 큰 규모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탄소 저감을 할 때 CO2를 직접 포집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아직 잘 안 돼 있고 그러면 이제 가만히 둘 거냐? 그럴 수는 네.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자연의 힘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무가 어떻게 보면 제일 CO2를 잘 흡수해서 그렇죠. 네. 우리가 원하는 걸 바꿔주거든요. 네. 광합성, 탄소, 물, 빛을 활용해서 설탕과 산소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나무 한 그루당 약 8kg 정도의 CO2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나무가 보니까 사람같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CO2 흡수량이 달라요. 그래서 어릴 때는 꼬꼬마일 때는 조금만 먹다가 네. 20, 30대 때는 엄청 먹어요. 그러다가 한 50대 되면 이제 거의 이제 흡수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 흡수량이 많아지는 저 나이대를 활용해보자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무를 끝까지 키우지 않고 중간에 베버립니다. 어머. 한 30년도 키운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주어진 땅에 나무를 쭉 키워서 또 확 끌어당기고 베버리고 또 확 끌어당기고 베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쭉 키우는 것보다는 더 많은 양을 흡수할 수 있죠. 아하. 그게 지금 다음 장 보시면은 이제 유럽에서 많이 하고 있는 우드 하베스팅 스토리지 기술. 쭉 가는 것보다는 베버리고 베버리고 베버리고. 그래서 이 나무들을 그래서 그냥 나무를 쓰기보다는 네. 이렇게 빠르게 자라면서 흡수를 많이 하는 품종 개량을 해요. 오. 요즘에는. 그래서 저 목적으로 키우는 거죠. 오. 좋은데요? 괜찮은데요? 나무도 어차피 저희 필요하니까 종이를 만든다든지 그렇죠. 맞아요. 네, 쓸 수 있어요. 가구를 만든다든지.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나무를 베 나갈 때 그러면은 나무가 쌓일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그게 또 이슈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한 게 나무를 이제 우리가 직접 기계적으로 가공해서 잘라 가지고 이런 그릇이나 건축 식기들을 자재로 쓸 수 만드는, 있죠. 네. 예, 맞아요. 그게 이제 지금 하는 건데 그것보다는 이 나무 성분이 플라스틱과 아주 유사합니다. 하나씩 뜯어 보면. 그래요? 그래서 화학적으로 분해해 가지고 저는 플라스틱 원료를 쓸 수도 있어요. 오. 그래서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게 요즘에 많이 하는 그 바이오매스 전환 기술. 바이오매스가 결국 식물을 뜻하는 영어거든요. 그냥. 네네. 그럼 나중에 빨 때도 나무에서 온 걸로 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종이 맛도 덜 나고 완전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미 기술은 다 있습니다. 근데 안 하는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좋습니다. 예.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요약을 하자면은 왜 우리가 CO2에서 바로 하지 않고 이렇게 나무를 쓰냐 네. 하면은 CO2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2개, 1개짜리 잘 만들어요. 근데 탄소 여러 개인 것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나 플라스틱 탄소가 여러 개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만들기 너무 힘들어요. 이걸 하나씩 이어줘야 되니까 탄소 분자를. 네네네. 근데 나무는 그거를 자기 혼자서 다 하고 있는 거죠. 나무 속에서. 벌컵이네. 네, 그렇죠. 어. 내가 다 이어줄게 한 다음에 그걸 활용하면 저렇게 큰 분자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공정이 하나 생략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저렇게 나무를 가지고 플라스틱 만드는 것도 하고 있는데 항공유 같은 휘발유 같은 것들도 나무에서 다 뽑아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야, 너무 멋진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CO2랑 나무로 모든 화물을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을 이 콘벨트? 콘벨트 아시나요? 미국의 그 중부 지방에 있는 옥수수 네. 재배지를 이제 콘벨트라고 하잖아요. 네. 남한의 4배 정도. 그래서 그 인터스텔라 영화 혹시 보셨는지? 봤습니다. 거기 나오는 끝없는 옥수수 밭이 네. 여기서 찍은 거거든요. 지금 이 왼쪽 보이는 저 화면이 옥수수 밭이고 저 위쪽에 보이는 점 같은 게 차예요. 네? 저렇게 돼 있어요. 점 같은 거죠. 충격이에요. 미국이 이렇게 이 콘벨트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옥수수가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옥수수는 먹고 그 옥수수 이파리 나무를 버리지 말고 활용하고 싶어요. 저게 원래는 다 그냥 쓰레기였는데 네. 그래서 이 나무나 풀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들고자 하는 연구를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지역에서 전 세계 옥수수가 거의 다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아, 진짜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안 본 사람은 몰라. 진짜로. 그래서 두 번째로 진심인 나라는 이제 브라질이에요. 근데 브라질이 뭘 많이 내냐면 사탕수수를 많이 그 만드는데
우리가 흔히 알기로 쌀이랑 밀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전 세계 최대 곡물 생산하는 품종은 사탕수수. 네. 그다음이 옥수수. 옥수수. 그다음 밀쌀, 뭐 감자 맞아요. 정도인데 이 브라질도 저 사탕수수를 다 짠 다음에 나무를 그냥 버리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걸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또 브라질이 왜 열심히 하면은 브라질은 석유 빼고 모든 지하 자원이 다 있습니다. 석유만 이야. 석유만 있으면 돼. 아 진짜 웃긴 나라야. 석유만 있으면 세계 제패할 수 있는 나라인데 석유가 없다 보니까 저 식물에서부터 뭔가 만들려고 계속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만드는 나라가 이제 중국이거든요. 네. 중국도 화면 보시면은 옥수수를 많이 만들어내고 또 중국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작물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네. 이 미국, 브라질, 중국에서 저 논문이 쏟아집니다. 진짜. 하루에 제가 감량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많이 나와요. 연구 결과가. 아 진짜로. 그래서 이 식물로 만드는 플라스틱 중에 좀 가장 잘 되고 있는 것 중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네. 이제 이게 옥수수 이파리나 또는 사탕수수 이런 데서 뽑아낼 수 있는 건데 네. 이 오각형에다가 양쪽에 팔이 저로 딱딱 이렇게 예. 네네네.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페트병 원료인 아래쪽에 있는 네. 육각형에다가 양쪽 팔이 있는 거랑 똑같아요. 구조가. 비슷하네요. 예, 진짜로. 근데 가운데만 다른 거지. 그러네. 육각형이냐 오각형이냐만 다르네요. 그렇지. 예. 그래서 저 TPA를 가지고 계속 이어 나가면은 페트병이 되는 거고 FDCA 오각형을 가지고 이어 나가면은 페프가 되는 겁니다. 폴리에틸렌 퓨라노레이트. 예, 폴리에틸렌 테레플레이트. 근데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 게 페트는 저렇게 투명하고 깔끔한데 네. 저 페프는 약간 불투명하고 노란 오줌빛이잖아요. 아 누리끼리하네. 왜냐면 이게 오각형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이제 정렬되지 않는다고 해요. 색깔이 안 빠지는구나. 예,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저기에 물을 담아주면은 이런 약간 옥수수차는 먹겠지만 생수는 이제 안 먹겠죠. 그쵸 거부감이 있죠. 네. 약간 기름 우리 참기름병 쓰면 잘 빨리겠는데. 그래서- 상용화가 됐나요라고 물어보는데. 상용화를 하려고 공장을 짓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아반티움이라는 회사가 짓고 있어요. 아 지금 썩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썩는 거는 아닙니다. 저거는 생분해성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이슈가 뭐냐면 위에 식물로 만드느냐 아니면 석유에서 만드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아하. 근데 석유에서 만드는 공정 자체에서 너무나 많은 환경 문제라든지 맞아요. CO2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이거를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이 보면은 항상 우리가 이런 음식 용기 부드러운 것만 쓰이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강도가 탄탄하게 유지돼야 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데 생분해성을 쓰다 보면은 그게 유지가 안 돼 버리고 분해되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것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냈냐 이 약간 노르스름한 걸 쓰기 위해서 네. 맥주 같은 탄산수, 콜라 같은 탄산수를 플라스틱이 아니고 종이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그 종이 안에 들어가는 코팅지로 이걸 씁니다. 저거 되게 괜찮은 방법이네. 그럼 이제 안 보이잖아요. 안 저 보이네. 노르스름한 게.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진짜 이거 살까 고민을 해가지고 그 아반티움이라는 회사가 저 칼스버그 맥주랑 콜라보해가지고 2022년도에 여름에 저 한 8,000병을 만들어 좀 팔아봤는데 네. 완판됐어요. 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거부감이 없다. 저런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코카콜라도 이제 유럽은 규제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못 쓰게 하니까 네. 이제 그 우리가 흔히 하는 호리병 느낌의 네, 그런 걸로 이제 원래 페트병을 썼는데 유리를 썼는데 네. 그게 아니라 종이로 다 바꾸려고 하고 있고 어. 그 다음에 아까 오른쪽 그림 보시면 조니워커 병 있잖아요. 네. 유리도 솔직히 만들 때 1000도 이상 온도를 가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탄소가 많이 나오니까 네. 유리도 이제 저걸로 대체해서 저런 고급 종이? 양주도 종이로. 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앞으로는 어떻게 되면은 정말 비싼 돈을 들이는 술만 유리병에 담겨 있고 웬만한 건 다 저렇게 종이로 다 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 되게 세련돼 보이는데. 그렇죠. 네. 네. 종이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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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반티움이라는 회사 계속 만들고 있는데 네.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제 henkel이라고 일반인은 잘 모르지만 밑에 보이는 저런 용기들 만드는 플라스틱 회사거든요. 네. 네. henkel에서 FTCA를 사기로 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용기에 저걸 약간 섞어서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야. 그래서 이제 이 FTCA가 3D 프린팅에도 쓰입니다. 진짜로요? 네, 3D 프린팅으로 쓸 만큼 기계적 성질이 나와요. 그게 폴리라티게이스랑 다른 거예요. 네. 생분해성이 없지만. 그래서 저게 지금 위쪽 그림이 3D 프린팅으로 약간 선 같은 거나 기어 박스를 만드는 거고 아래가 이제 재사용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했을 때도 어떤 물성이 괜찮았다. 고 보여주는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이제 저 FTCA 자체가 진짜 플라스틱 웬만한 거를 다 대체할 수 있다고 약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야. 괜찮네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이유에서 식물에서 만들 수 있는 플라스틱 중에 제일 유명한 플라스틱이 요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상으로 한번 프로모션 페이지를 만들어 봤거든요. 네.
잘 만드셨는데요? 그래서 과연 내가 이 식물로 온 상품들을 원료를 써가지고 만들었을 때 네. 이거를 살까? 예. 그래서 이게 왼쪽이 제가 당시 아내가 보던 스타벅스 텀블러 화면이고 제가 오른쪽에는 이제 몸체는 스테인리스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장시간 따뜻한 걸 담그기 위해서는 네. 철을 대체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다 식물이나 CO2에서 올 수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저도 인천 마드리드 교수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건 지구는 지키겠지만 제 지갑은 못 지킬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렇게 막 저탄소 마크를 붙여놓고 뭐 대나무 해놓고 뭐 나무에서 왔다 하지만 진짜 하얀색은 못 내요. 왜냐하면 식물에서 누리끼리 하구나 그래서. 누러니까. 약간 디테일이 있었네요. 이요. 그럼에도 살 건가? 저 10만 원 주고 3배 정도. 저거에 간단해요. 한정판만 붙으면.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더 풀어서 보여드리면은 이게 석유로 폴리에틸렌을 만들 때랑 식물로 폴리에틸을 만들 때 오른쪽에 이제 화석연료를 썼을 때, 그다음에 신재생 같은 탄소가 없는 걸 썼을 때를 비교한 거거든요. 네. 석유를 가지고 신재생으로 만드는 게 식물을 가지고 화석연료를 쓸 때보다 더 적게 나와요. 탄소가. 그러니까 원료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중요한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식물성 원료로 친환경 방법으로 만들어야 진짜 저감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인데 문제는 이렇게 하는 순간 가격이 10배로 뜁니다. 그렇죠. 아까 봤죠. 네, 3배는 좀 제가 약간 정말 마일드하게 해준 거고 네. 이거는 한정판 다 품종으로 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에틸렌은 그 석유 정제할 때 큰 중류탐에서 그냥 튀어나오는 여러 개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싸요. 1,0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전기로 CO2로 만들면은 전자가 정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격이 10배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 아까 10배는 너무 벅차다. 네. 너무.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봤던 그 TP 탭틀렉 에시드 페트병이랑 페프도 우리가 석유에서 만드는 건 정말 쌉니다. 한 1,000원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FTCA는 규모화도 안 돼 있고 시장이 네. 그다음에 좀 정제하는 과정도 좀 복잡하다 보니까 한 10배 정도 가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룡이 큰 일한 거죠, 진짜. 예. 네. 그래서 딱 모든 기업체들이 요 상황이에요. 약간 너 할 거야? 하니? 눈치 보는. 할 거야? 할 거야? 진짜? 약간 이런 식으로 서로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번 빵 터트려서 나가줘야 되는데 네. 기업체들은 지금 돈이 안 되니까 그렇지, 약간 그렇지. 이 상태예요 지금.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사를 많이 내고 막 연구를 한다 하는데 상품은 진짜 안 내는 네. 사업까지는 안 가는 딱 그런 상태. 왜냐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기업 수 입장에서는 기업이라는 것 자체는 이윤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딱 이 상태. 와. 자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인데 네. 예. 그 눈치를 못 보게 하는 규제가 이제 시작됩니다. 무조건 해라. 무조건 해라. 음. 그래서 저번 주에도 그 박지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해줬어. 네. 예, 해줬어. 유럽에서는 이제 스탑하는 26년부터 이제 탄소세 매기겠다. 탄소 국경세 매기겠다. 네, 그래서 저게 줄여서 이제 CBAM인 거죠. 네. 예, 네. 그래서 씨뱀. 네. 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 탄소세가 매겨졌을 때 이런 뭐 포스코나 뭐 현대제철, 삼성전자가 얼마만큼의 탄소세를 낼까를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검은색이 이제 한 해 벌어들인 영업이익, 네. 그다음에 오른쪽에 빨간색이 탄소세인데 네. 영업이익을 거의 다 반납해요. 오히려 그러네. 더 적자죠. 그렇죠. 예. 야. 그래서 기업을 할 이유가 없어요. 탄소세를 내는 순간. 2000%가 넘는다고요? 그 발전소 같은 곳은 좀 심하죠, 그죠? 석유를 네. 많이 되니까. 그래서 제철소, 시멘트에서 화학회사, 발전소가 이게 탄소세가 정해지는 순간 거의 그냥 적자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와. 하지만 저기 삼성전자 보이시나요? 네. 엄청 선방하고 있죠. 2.4% 8등. 와, 진짜 선방하고 있구나. 삼성전자 짱이네.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있던 거예요. 이야. 이미 자기들이 쓰는 공장의 전기는 다 청정하게끔 만들어 준 거죠. 이야. 와. 두 번째 규제는 이제 탄소세가 아니라 법으로 규제를 합니다. 이제 일회용 플라스틱은 못 쓰게 한다. 2022년부터. 그래서 제가 작년에 스웨덴 한번 학회차 갔다 왔는데 거기 스타벅스는 플라스틱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뭘로? 모든 게 다 나무, 종이. 포크도 나무. 아. 그다음에 커버도 종이. 종이. 예, 모든 게 다 종이었어요. 그럼 아이스도요? 아이스도 종이었어. 신기하다. 그래서 진짜 거기는 안 쓰더라고. 근데 이런 거는 유럽이 진짜 잘해요. 정말 그죠? 잘해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하지만. 그다음에 2025년부터는 이제 재생 원료를 써야 되고 네. 점점 늘려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세금도 내야 되고 원료도 규제하는 거죠.
저게 함유가 안 되면은 못 팝니다. 그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없던 거죠. 못 팔면은 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팔면은 손해 보고 아니면은 못 파고 이거는 대처를 해야죠, 기업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그다음 그 한국도 규제를 이제 하거든요. 네. 근데 약간 순한 맛인데 2025년까지는 재활용률을 70까지 올리겠다. 네. 지금 한 40%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재활용하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2040년부터는 일회용 우리도 전혀 안 쓰겠다. 2050년에는 석유 플라스틱은 전혀 안 쓰겠다. 네. 라고 해놨어요. 약간 지금은 순한 맛, 뒤에는 매운맛. 그렇죠. 그러네요. 약간 또 뒤로 약간 떠넘기는 거죠. 약간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들 눈치 보는데 규제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때 이제 나서는 게 저희 같은 정출연 연구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학교는 원리 탐구라 인재 양성을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연구를 하기는 약간 좀 재원이 부족하죠. 네. 설비나. 근데 기업체는 반대로 돈이 안 되면 안 하잖아요. 네. 그게 기업 설립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 해결 아젠다는 저희 정부 출연 연구소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CO2 전환 쪽 바이오매스 쪽으로 하는 이런 연구 중에 큰 트렌드가 하나 있는데 네. 그거 하나 좀 설명드리고 이제 네, 끝내면 될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탄소 포집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직접 공기 포집, 네. 약간 기체를 액체로 그다음에 분필로 바꾸는 거. 분필을 네. 받고. 예, 근데 그거를 다시 분필해서 CO2를 다시 뽑아내는 상황에서 네. 열을 또 가야 되다 보니까 CO2가 또 방출이 되는 방출이 거죠. 되는 예, 거죠. 왜냐면 에너지 네. 쓰니까.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정말 힘들게 포집했는데 뭔가 만들 때 이미 포집했던 거의 절반을 또 내보내는 거죠. 제가 아까 궁금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에너지를 안 쓸 수 없으니까 좀 네. 적게 쓸 수 있는 방법이 포집된 액체를 바로 반응에 쓰는 거죠. 따로 고체화 안 시키고. 네. 공정이 생략되는 거죠. 네. 그러면 효율은 좀 줄지만 중간 단계가 사라지니까 탄소 배출 측면에서는 약간 좀 더 저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원래 50% 재방출되는 것이 네. 20%로 바로 조금만 더 방출되는 거. 네. 이 연구가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야. 그래서 저희 키스트 저희 팀도 한 정출연 4개 정도랑 학교 한 8개 정도를 연합해가지고 네. 과기부의 펀딩을 받아서 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서 이 빨간색 점선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포집해서 분리해가지고 순수한 CO2만 가지고 하는 거고 네. 네. 아래쪽이 포집한 걸 바로 전환하는 거, 동시 포집 전환. 네. 포집하자마자. 바로 그냥. 그래서 이걸 이제 작년부터죠. 한 90억 정도의 펀딩을 받아서 야. 매년 하고 네.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 중에 하나를 보시면 저희 팀에서 한 연구 결과 중에 하나인데 복잡해서 다 설명드리기 좀 어렵지만 저 보면 TREA라고 보시는 게 이제 트라이에틸 아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 TRA를 우리가 처음으로 발견한 거죠. 원래 있는 건데 저게 이제 포집해서 바로 전환에 쓸 수 있는 화합물로 쓸 수 있는 좋은 포집자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걸 쓰면은 굳이 분리하지 않고도 바로 전기를 가지고 CO2를 원하는 걸 바꿀 수 있고 저 오른쪽에 있는 저 파란색, 빨간색, 검은색 바가 빨간색, 파란색은 다른 것들 썼을 때 네. 파란색을 TREL을 썼을 때가 되는 건데 와, 근데 엄청나게 높아지네요. 많이 없죠. 그래서 네. 저게 딴 게 아니고 아민이거든요. 아민. 네. 네. 아민 그 홍어 삭힐 때 나오는 그 향. 아, 그쵸, 그쵸. 네. 그 향. 그래서 별로 몸에는 안 좋아요. 그래서 저거 실험할 때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 어. 온 실험실에 아민이 다 퍼지거든요. 어. 똑같은 연구를 이제 미국에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거의 비슷하죠. 네. 이제 왼쪽에 CO2 소스에 나오는 다양한 CO2를 가지고 포집해가지고 바로 전기약 반응기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걸 변환시키는 거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약간 좀 있어 보이려고 이름을 Center for Closing Carbon Cycle, 4C라고 약간 해가지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한 저기는 정출연 한 5개, 그다음에 학교 한 11개 정도 해가지고 규모도 크죠. 한 1년에 한 300억 정도 규모로 와. 5년 정도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하고 약간 좀 사이즈가 한 2~3배 정도 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리버모아 연구팀과 항상 공동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도 왔었고 1년에 한 번씩 번갈아가면 저희가 리버모아에 한번 가거나 리버모아가 저희 키스트로 오면서 공동 워크숍을 해요. 네, 그래서 저기 보이는 저 크리스토 하한이 저랑 같이 코워크를 많이 하면서 저희 팀과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끝나가는 마당이지만 제 연구를 잠깐 설명드리면은 네. 네. 네, 전기화학 반응 자체가 이제 건전지랑 똑같아요. 그래서 음극, 양극이 따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음극에서 뭔가 돌아가야 되고 양극에서 뭔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음극이 지금까지 말한 뭐 CO2 반응 그런 것들이고 양극은 이 CO2 반응에 필요한 전자를 주기 위해서 그냥 물을 산화시켜 산소를 만들어내요. 네. 근데 산소는 우리 실생활에 필요하긴 하지만 저는 공정에서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태워버립니다, 그냥.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산소를 말고 산소보다 좀 더 비싼 물질, 식물성 원료를 아까 봤던 바이오매스 같은 것들을 가지고 플라스틱 원료를 만들어 주면은 하나의 반응기에서 2개의 화물 동시에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CO2에서 약간 좀 비싼 그런 적자분을 반대쪽 반응에서 약간 보완해 주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뭔가 만들어내는 거를 제가 하는 게 저희 연구 분야입니다. 따브리드, 그렇죠. 일명 게이드.
그렇죠. 일석이조. 이게 약간 CO2로 전환되는 물질들의 전기학적으로 만들어지는 가격 대비 현재 가격. 이게 왼쪽 실선이 전기학적인 가격이고 그다음에 바가 이제 시장 가격이고요. 아 근데 가격은 높네요. 너무 높죠. 이게 로그라서 그렇지 실제로 펼치면 더 높아요. 그러니까요. 무조건 다 비싸요. 네.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이 제가 하는 반응, 아까 봤던 그 FTCA 그런 것들. 네. 네. 그런 것들은 전기를 만들면 조금 더 쌉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왼쪽에 보이는 저런 것들은 이 기름을 증류할 때 한 번에 다 튀어나와가지고 공정이 엄청 쉬운데 오른쪽에 있는 저런 FTCA나 퓨릭 애시드 같은 것들은 석유화학도 한번 별도의 공정 한 번은 더 거쳐야 돼요. 산소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석유화학에서는 번거롭지만 전기화학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전자만 그러네요. 주고 빼면 주고 오히려 빼면, 또 네. 싸질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더 싸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CO2 적자분을 오른쪽에서 보완해주는 그런 연구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 파트인데요. 과연 전기화로 탄소 중립이 가능한가를 네. 이제 봤을 때 가능은 한데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네. 첫 번째는 전기세가 정말 싸야 합니다. 아까 봤던 그 적자 비싼 가격이 다 전기세가 비싸서 나오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그 전기 자체가 탄소 배출이 안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전기로 만들어진 것들이 정말 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한 것들이 되거든요. 야 네. 이걸 삼성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탄소 배출이 없는 걸 쓰고 있죠. 네. 맞아요. 네. 그 베트남 공장의 수력 발전소 같은 데서 따오니까 탄소 와. 배출이 없는 거죠. 우와.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네. 공감대죠. 이게 필요하다. 아. 네. 좀 비싸도 지갑을 열어주고 그래서 전기차도 사면 한번 오래 쓰고 그러면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게 기업체로 스며들고 정부 정책에 스며들어서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 지금 조금 비싸더라도 그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게 나중 되면 탄소세 매기고 뭐 하고 되면은 아예 살 수 없는 가격으로 맞아요. 만들어져요. 맞아요. 진짜로 모든 것들이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나라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잠깐 보여드리면 독일은 이미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50%가 넘었어요. 이야. 우와. 정말요? 네, 이미 석유나 천연가스에서 나오는 것들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멋지다.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왜냐면 돈이 다르잖아요. 요번에 보니까 그 석탄에서 만드는 전기랑 태양전지에서 오는 전기랑 가격이 거의 비슷하대요. 큰 차이가 없대요. 아 이제? 네. 그럼 사람들은 이걸 선택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궁금한 게 네. 저 전기를 어디서 만들고 어디서 만드는지를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그 독일은 약간 발전소 사업이 민영화 좀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고를 수 있어요. 이 발전소에 전기를 쓰겠다. 아. 그러면 이 발전소는 약간 뭐랄까 청정 에너지가 몇 프로, 화석 연료 몇 프로 이렇게 다 고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내가 선택을 해서 조금 비싸더라도 청정 네. 에너지 쓰는 쪽을 쓰겠다. 그러면은 아 그렇게 되겠구나. 기여가 되는 거죠. 아 네. 기여가 되는구나. 근데 그렇게 크게 차이가 또 안 난다고 하면은 조금만 그럼 더 나라도 비싸면- 기여를 한다는 생각하고 조금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 믹스가 석탄, LNG가 한 절반 이상이긴 한데 네. 이제 2050년까지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신재생이나 무탄소 전원 같은 탄소가 없는 에너지가 쓰일 겁니다. 70% 이상 정도.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동안에 가격도 많이 싸지고 그러면은 가능해질 거다. 그럴수록 전기화학의 쓰임이 더욱더 높아질 겁니다. 이야. 와.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방향을 바꿔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조에 따라서 그리고 만약에 신재생 에너지가 된다면 진정으로 전기화학으로 탄소 중립이 지금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이라든지 아니면 제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시기가 올 수 있으니 우리도 조금씩 노력하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가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